오늘은 중졸 검시 문제를 한번 해볼게요. 지금 고졸 문제도 저번에 해봤고, 중졸 문제는 교육과정 바뀐 게 없어서 아마 중졸 문제는 크게 차이는 없을 거예요. 근데 이제 요거 같은 경우는 조금 약간의 패턴이 달라질 수도 있는데, 일단은 처음 보면 소인수분해 문제인데, 소인수분해 문제는 예전부터 있었기 때문에 뭐 크게 달라질 건 아니고요. 일단 보면 소인수분해하는 형태는 이렇게 가로로 이렇게 적어주는 방식이 있고, 가로로 이렇게 24, 90. 그 다음에 세로셈처럼 쓰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죠. 그러면 일단은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 24랑 90을 자 이렇게 적고 세로셈 하는 형태로 해볼게요. 2로 나눠주면 얼마? 12, 45. 그 다음에 2는 안 되고 이제 3이 되겠죠. 3, 4, 12. 3일은 3, 3, 5, 15. 그쵸? 더 이상 더 나눠지는 게 없기 때문에 그러면 자 최대 공약수는 여기 옆에 그쵸? 두 개 곱해진 얼마? 2 곱하기 3 6이 되는 거니까 기억에 들어갈 거는 뭐예요? 1번 2가 되겠죠. 그쵸? 그럼 최대 공약수는 2하고 3 곱한 거고 최소 공배수는요? 최소 공배수는 공통된 배수 가장 작으면서 공통된 배수니까 어떻게 뭐를 곱해줘야 돼? 이렇게 니은자를 곱해주면 되죠. 이렇게. 그러니까 2 곱하기 3 곱하기 4 곱하기 15인데 이거 15는 소수가 아니잖아요. 그쵸? 3, 5, 15 이렇게 해서 3 곱하기 5로 써주면 4도 이것도 사실은 뭐예요? 2의 제곱이잖아요. 그쵸? 그럼 얘는 최소 공배수는 2의 세제곱에 3의 제곱에 5를 곱해준 얼마가 돼요 이거? 굳이 안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이거 뭐 곱셈을 실제적으로 안 하시고 그냥 이렇게 적어주셔도 상관은 없어요. 그쵸? 그럼 한 360 되겠네요. 그럼 360. 자, 그 다음에 2번. 다음 중 절대값이 가장 큰 수예요. 절대값이 가장 큰 수. 절대값이 가장 크다는 얘기는 부호를 뺀 숫자가 가장 큰 거예요. 그럼 여기서 부호를 뺀 숫자가 보면 5, 2, 1, 4니까 가장 큰 건 몇 번? 1번이 되겠죠. 그렇죠? 절대값이란 부호를 뺀 숫자라고 생각하시면 편해요. 자, 그 다음에 3번. a가 3일 때 2a 플러스 1의 값은 자 2a 플러스 1의 2a는 2 곱하기 a예요. 거기다가 더하기 1 해준 건데 a가 지금 여기 3이잖아요. a 자리에 3 넣어주면 2 곱하기 3 더하기 1이에요. 2, 3은 6 더하기 1이니까 얼마? 7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2a 플러스 1이라는 얘기는 2 곱하기 a요. 2 곱하기 a 플러스 1이니까 a 자리에다 3 넣어주면 2, 3은 6, 6 더하기 1은 얼마? 7. 그쵸? 자, 그 다음에 방정식인데 방정식은 일단은 뭐예요? 뭐를 구하는 거예요? 방정식은 x를 구하는 거예요. 그쵸? 진작에 좀 화면을 좀 키울 걸 그랬네요. 자, x를 구하는 건데 자, x를 어디? 왼쪽에다 몰아주세요. 근데 몰아줄 때는 반대쪽으로 넘어가면 앞에 부호가 반대가 돼요. 그래서 3x인데 넘어오면 마이너스 3x 되고요. 그 다음에 숫자는 자 오른쪽으로 보내세요. 8은 원래 있었던 거고 마이너스 2 넘어가면 뭐예요? 플러스 2가 되겠죠. 그럼 5x에서 3x 빼주면 몇 x? 2x. 5에서 3 빼면 돼요. 5에서 3. 거기다 뒤에다가 x만 붙여주면 돼요. 그래서 2x. 8 더하기는 얼마? 10. 그럼 2에다가 얼마를 곱해야 10이 되겠어요? x는 얼마? 5가 되겠네요. 5, 2, 10. 2, 5, 10. 그쵸?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4번까지도 금방 풀어봤는데 요거 내용적인 기본적인 내용들을 충분히 아시면 쉽게 푸실 수 있을 것이고 그게 안 되시면 조금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기초적인 내용을 먼저 들어보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 지금 일단은 오늘은 기출문제 푸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풀어보는 거다라고 보여드리는 것 뿐이니까 실질적인 내용들은 준비하시게 되면 그거 맞춰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지금 보면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솔직히 처음 하시니까 어려울 수도 있는데 이거 실제적으로 중학교 과정에서는
교과서 예제 문제 정도밖에 안 돼서 물론 어려운 문제도 있긴 하겠지만,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연습을 좀 하시면 충분히 수학 때문에 검시 합격을 못했어요 얘기는 안 나올 정도로는 점수 나오게끔은 해 드릴 수 있다고 봐요. 지금 보시면. 그래서 근데 연습을 좀 많이 하셔야 되겠죠. 기본적인 내용들을 아신다고 하면 그러면 좀 덜한데, 아예 저는 공부 안 했어요 그러면은 조금 연습을 좀 하는 시간을 쭉 꾸준히 가지셔야 고등학교 거를 나중에 할 수 있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 보시면, 다음은 어느 학생이 집에서 출발하여 학교까지 갈 때 시간에 따른 이동 거리를 나타낸 그래프이다. 이 학생이 출발한 후 30분 동안 30분이에요. 30분. 여기 가로가 분이고 세로가 킬로미터예요. 그러면 30분이잖아요. 여기 동안 어디가 얼마만큼 갔어요? 쭉 보니까 옆에 보니까 2km. 이건 그냥 그래프 보고서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흐를수록 더 많이 갔겠죠.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30분일 때 딱 만나는 점, 요 점이 옆으로 이렇게 저기 세로로 보니까 얼마? 2가 돼 있어요. 그럼 2km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것도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고 그 그래프에 해석을 하시면 되고요. 자, 모든 면의 모양이 정사각형인 다면체는 정사각형이에요. 정사각형. 자, 지금 정사면체인데 얘는 정사면체를 그려드리면 이렇게 돼 있어서 면이 4개예요. 지금 얘 같은 경우는 밑면이 하나 있고 옆에 면이 3개라고 해서 면이 4개죠. 근데 이게 정삼각형이, 얘는 정삼각형. 지금 그림에서 보듯이 정삼각형. 한 면의 모양이 정삼각형이에요. 자, 정육면체 보면 그림을 그려드리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흔히 하는 주사위가 정육면체예요. 자, 옆에 4개, 위아래 해서 6면인데 이 한 면이 뭐예요? 정사각형이에요. 답은 그래서 2번이 돼요. 그 다음에 정팔면체는 요거는 다이아몬드, 그러니까 사각뿔 형태로 해서 다이아몬드가 위아래 있는 이런 형태거든요. 얘도 그래서 정삼각형이고요. 정12면체는 이거 좀 그림을 차라리 그려드리면 좋은데 이게 그리기가 좀 어려워서 정12면체는 일단은 정오각형이에요. 정오각형이면 이제 이렇게 된 모양. 요거가 12개로 구성되어 있는 게 정12면체인데, 요거는 나중에 이게 1학년 2학기 부분에 나와 있는데 그 부분은 이제 그림을 통해서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그렇게 해서 지금 정사각형이 되는 건 정육면체라는 거. 자, 요거는 기본적으로 도형 문제들이 있어서 도형에 대해서 조금 아셔야 되고요. 지금 보면 1학년 1학기, 1학년 2학기 순으로 지금 넘어온 형태예요. 여기 5번까지는 1학년 1학기 내용이고요. 6번부터는 1학년 2학기 내용이라, 그래서 중등검시가 오히려 고등검시보다 조금 힘든 게 분량이 많아요. 왜냐면 1, 2, 3학년 거를 다 골고루 섞어서 내기 때문에. 고등검시는 오히려 고1 과정만 나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원체 양이 많긴 한데 3년 배운 거랑 1년 배운 거랑 따지면 비슷비슷하긴 해요. 왜냐하면 내용차가, 고등학교 내용이 거의 한 학기 분량이 중학교 1년 분량이기 때문에 그래서 많기는 하는데, 어찌되었던 간에 지금 보시면은 지금 처음 해봤을 때 요거 소인수분에서 최대 공약수, 최소 공배수 나온 문제들 분명히 나올 거고, 그래서 요 부분에서 한 챕터 하시고, 그 다음에 절대값하고 절대값이라는 건 부호를 뺀 숫자, 절대값이 크다라는 건 부호를 뺀 숫자가 가장 큰 거고요. 절대값이 작다는 건 부호를 빼고 숫자만 보는 거예요. 뒤에 숫자가 봤을 때 제일 작은 게 절대값이 작은 거고요. 자, 그 다음에 3번 보시면 A가 3일 때 2A 플러스 1. 자, 2A라는 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기 뭐야? 2랑 A랑 곱한 거예요. 그러니까 A 자리에다 3만 넣어주면 2 곱하기 3은 6이고 6 더하기 1 얼마? 7 된다는 거. 그거 아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아주 기초적인 1차 방정식이에요. 방정식.
방정식이란 x값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x를 어디로 보내요? 다 어디로 보냈어요? 오른쪽에 있던 것도 왼쪽으로 보냈죠? 그런 다음에 숫자 오른쪽에 있는 건 그대로 두시면 되고 왼쪽에 있는 거를 오른쪽으로 보내주시면 돼요. 그래서 근데 반대쪽으로 넘길 때는 부호가 반대가 된다는 거 이항이라고 하는데 부호가 반대되는 거 아셔야 되니까 그거 기억하시고요. 그럼 5x에서 3x 빼니까 2x 8 더하기 2는 얼마? 10이 되죠. 그래서 2에다가 x 곱해서 10이 됐어. 그럼 x는 얼마? 5. 2, 5, 10이잖아요. 그쵸? 자, 5번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래프 해석하는 거기 때문에 30분이에요. 30분 어디 있어요? 여기 있어요. 30분 쭉 올라가서 이렇게 만나는 게 어디예요? 2km. 얘는 그래프 해석만 해주면 되는 거니까 크게 어렵지는 않은데 다만 어떤 수치를 봐야 되냐, 어떤 숫자를 봐야 되느냐는 판단을 하셔야 돼.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한번 쭉 풀어보는 연습을 하셔야 되고요. 여기까지가 1학년 1학기 과정에 1학년 2학기 과정이 이제 정다면체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정사면체, 정육면체, 정팔면체, 정12면체 여기 하나 추가해주면 정20면체가 있는데 지금 보면 지금 정12면체가 정오각형이고 한 면의 모양이 그 다음에 정6면체가 정사각형이고 나머지 정20면체까지 해서 정삼각형이 한 면의 모양이에요. 이거는 그림으로 명확히 보여드릴 시간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 맞춰서 앞으로 이렇게 중등과정도 제가 판단해서 정리를 좀 해보고 자료를 이렇게 만들어 보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옆에 7번으로 한번 넘어갈게요. 자, 7번 역시 이제 도수분포표인데요. 도수분포표. 전체가 몇 명이냐? 다음은 어느 학급의 학생 20명, 전체 20명. 일주일 동안 독서 시간을 조사하여 나타낸 도수분포표이다. 이들 학생 중 일주일 동안 독서 시간이 6시간 이상의 학생 수. 6 이상이잖아요. 6 이상. 6 이상이면 얘네 둘이네요. 그럼 몇 명? 4명, 1명이니까 5명. 그쵸? 이것도 그렇게 어려운 문제 아니에요. 그러니까 6시간 이상이니까 요 두 계급에 있는 명수를 더해주시면 된다. 그쵸?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가 1학년 2학기 부분이고요. 자, 여기가 이제 2학년 1학기 부분이에요. 자, 순환소수라고 있는데 자, 0.7땡이에요. 0.7 땡은 요 땡이라고 치는 점을 찍어준 이유가 얘는 사실 0.777777777 계속 반복되는 소수예요. 근데 얘는 이거를 전부 다 설명드리려면 차라리 2학년 1학기가 좀 저기분들은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여긴 기출문제니까 이런 문제 나온 정도만 아시고 나중에 수업했을 때는 차근차근 하나씩 할게요. 자, 0.7땡 같은 경우에는 얘를 요거 x로 두세요. 반복되잖아요. 그쵸? 그런 다음에 지금 요거를 분수로 만들기 위해서는 이 반복되는 숫자들을 없애줘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기다가 순환마디, 이게 반복되는 이 숫자 하나를 순환마디라고 그러는데 순환마디 하나를 올려주는 형태를 해주면 양쪽에 10배를 이렇게 해줘야 돼요. 7.7777 이렇게 되겠죠. 10배 해주면. 그런 다음에 위에 거에서 아래 거 빼주면 뒤에 77777777 반복되는 애들은 빼주니까 없어질 거고, 그쵸? 10x에서 x 빼주면 9x고 7에서 0 빼주면 7이 되죠. 그래서 x는 얼마? 9분의 7. 애초에 x가 얘였으니까요. 그래서 답은 3번이 되는데 요거 연습 많이 하셔야 돼요. 나중에 되면 이 순환마디 내가 하나 있으면 9분의 그 다음에 위에 그대 7 이렇게 바로 되는 거를 연습을 할 텐데 이것까지 하기에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인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는 조금 시간이 걸려서 일단은 자, 얘 같은 경우에는 그냥 순환마디가 하나 있다 그럼 9분의 그 다음에 숫자 7이니까 7을 분자에다 이렇게 쓴다라고 일단은 요런 게 있다는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나중에 복잡하게 바꾸는 연습들은 한번 해볼 거예요.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한번 해보고요. 자, 그 다음에 9번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지수 법칙이에요. 자, 얘 같은 경우 하나하나 풀었으면 2 곱하기 x 곱하기 x제곱은 x 곱하기 x잖아요.
얘는 x 곱하기 x고 얘는 2x란 얘기 2 곱하기 x고 중간에 x니까 자 그럼 여기 전부 다 곱하기 부호를 없애주면 곱하기 기호를 없애주면 2에다가 x를 일단 쓰시는데 똑같은 걸 몇 번 곱했어요? 3번. 한 번, 한 번, 한 번이니까 3번 곱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죠. 자, 예, 지수법칙 같은 경우에는 요거 1에다가 밑이 똑같은 x잖아요. 그러면 이 곱하게 됐을 때 요 1하고 2를 어떻게 더해줘요. 그렇게 해서 2x 곱하기 x제곱 같은 경우 요 1하고 2니까 2에다가 x 1 더하기 2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x의 몇 제곱? 세제곱. 그래서 2x 세제곱 된다는 거. 요거 참고적으로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10번 같은 경우에는 연립방정식이에요. 지금 보면 한 문제 한 문제마다 내용이 다 달라요. 연계되는 게 내용이 그 교과 과정에 맞춰서 되어 있는데 이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할 게 많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얇게라도 다방면으로 다 보셔야 돼요. 다양하게. 자, 연립방정식 같은 경우는 x, y 두 개의 문자가 있고 식이 두 개가 나오는데 x든 y든 한 종류를 없애서 한 종류에 대한 식의 값을 먼저 구해주고 그 값이 어떤 값인지 구해주고 나중에 또 다른 미지수 x나 y나 또 다른 x나 y 값을 찾아준다는 얘기인데 자 여기 보면 y가 2x잖아요. 그럼 여기 y 여기 또 있잖아요. y 자리에도 여기 2x를 대신 넣어줘요. 여기 있는 여기 y가 2x라고 했으니까 이 다음 식에 보면 x 더하기 y는 9잖아요. 이 y 자리에다 뭐를 넣으라고요? 2x를 넣으라고요. 그러면 x 더하기 2x는 9니까 이거 1x 더하기 2x니까 1 더하기에는 얼마? 3이죠. x만 썼다는 얘기는 앞에 1이 생략돼 있다는 거니까 그럼 3x가 9니까 x는 얼마? 3이잖아요. 3, 3은 9. 그럼 x가 3 나왔어. 여기다 3을 넣으세요. 2, 3은 6. y는 6이 되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돼요. x는 3. 그럼 2, 3은 6에 6이 되는 거니까 x는 3, y는 6. 요렇게 넣어준다고 보시면 돼요. 지금 문제 자체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사실상 없어요. 근데 이제 다만 내용이 많아요. 내용이 많기 때문에 이거를 한번 쭉 보셔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그래서 보고서 이런 게 있다는 정도만 오늘은 아는 걸로 하시고 실제적인 문제를 알기 위해서는 조금 그 단원별로 조금 보셔야 돼요. 자, 11번. 자, 이게 1차 함수 문제인데 y는 x 플러스 2의 그래프는 y는 x의 그래프를 y축 방향으로 a만큼 평행 이동한 것이다. 상수 a 값은 자 그러면 y축으로 a만큼 평행 이동했다 그러면 여기 x자리에다 d에다가 그냥 a만 붙여주면 돼요. 사실은. 그러니까 a는 얼마? 2가 돼요. 무슨 얘기냐? 원래 0, 여기에다가 넣어주면 0,0을 넣어주면 0 넣어주면 x에다 0 넣어주면 y도 0 되죠. 0,0이 돼요. 근데 여기에다가 x에다 0을 넣어주면 y가 뭐가 돼요? 2가 돼요. 그러니까 뭐예요? 요거 2만큼 원래 0이었던 게 2만큼 옮겨갔잖아요. 그래서 a 자리에다가 2를 넣어주면 된다. 그렇죠? 그렇게까지 평행이동에 대한 얘기까지 지금 나와 있고요. 그러면 자 요것도 다시 한번 보시면 자 사실 7번 같은 문제는 그냥 쉽게 푸시라고 준 문제인데 20명 있어요. 도수분포표에 이런 표를 만들어준 게 이게 도수분포표인데 자 각 계급마다 그러니까 일정한 간격을 두고 몇 명인지를 지금 따져준 거예요. 정확한 독서 시간을 몰라요. 근데 다만 2시간 미만인 애들은 2명이야. 2시간부터 4시간까지는 7명이야. 이렇게 그냥 구분을 져놓은 거예요. 거기에 6시간 이상이니까 6시간에서 8시간, 8시간부터 10시간까지 이 5명이, 얘 4명하고 1명 더한 5명이 6시간 이상이야 라고만 얘기해 줄 수 있다. 그쵸? 자, 8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순환소수인데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순환소수는 계속 반복되는 숫자가 있는 소수가 순환소수예요.
그래서 여기 0.7 땡 이렇게 돼 있는 애는 땡 앞에 밑에 있는 숫자가 계속 반복된다고 보시면 돼요. 7777. 그래서 이 반복되는 숫자가 하나일 때는 밑에다 분모에다 9를 쓰시고요. 분자에다가 여기 있는 숫자 7을 그냥 올려주시면 돼요. 이거 말고도 여러 개 있긴 한데 그거 관련돼서는 지금 순환소수가 뭔지랑 그 다음에 순환소수를 분수로 바꿔주는 형태가 그냥 일반적으로 이렇게 x를 써서 나타내는 거 하나랑 그 다음에 뭐예요? 법칙으로 이용해서 바로 손쉽게 구할 수 있는 거 하나 이렇게 세 가지 형태를 다 아셔야 되는데 일단은 요거 기본적으로 순환소수 이런 정도만 있다라고 보시고 그 자세한 내용들은 순환소수 그 관련된 수업을 하게 되면 그때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9번 같은 경우 이제 지수법칙인데 이거 어려울 게 없이 여기 밑에다 이렇게 풀어 쓰시면 돼요. 2x니까 2 곱하기 x, 그 다음에 x제곱이니까 x 곱하기 x. 그러면 여기 전부 다 곱하기가 돼 있죠? 그럼 2에다가 x를 3번 곱하니까 3x가 아니라 x를 3번 곱하면 x의 세제곱이에요. 그쵸? 3x라는 얘기는 3 곱하기 x니까 다른 거예요. 그러면 2에다가 x의 세제곱 이렇게 적어주시면 된다. 그쵸?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연립방정식이 나왔는데 y는 2x예요. 그럼 여기 똑같은 y잖아요. y 자리에다가 대신 뭐를 넣어줬어요? y 자리에다 여기 2x를 대신 넣어줬죠. 그럼 x 더하기 2x는 3x가 되고 3x가 9니까 x는 얼마? 3이 되겠죠. 이 3을 여기다 넣어주면 이 3은 6이 돼요. 그쵸? y는 6이 되는 거. 그 다음에 11번 보시면 자, y는 x 플러스 이 그래프는 y는 x 그래프로 y축 방향으로 a만큼 평행 이동한 것이다. 그럼 여기 플러스 a가 되는 건 맞고요. 그럼 이 형태랑 어떻게 똑같은 걸 찾으면 결과적으로 여기 플러스 a니까 여기 뭐야? 2가 되죠. 그렇죠? 그렇게 찾아가시면 된다. 지금 처음 듣게 되면 상당히 어려우실 거라고 느끼고 저게 뭔 소리야 이렇게 하실 수 있는데 요거는 그냥 개괄적으로 한번 보시라는 거예요. 중등검식 이렇게 나오는 거고 요거에 관해서 이제 문제를 푸셔야 되는 거다라고 말씀드리기 위해서 한번 먼저 보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세한 것들은 아마 단원별로 나눠서 정리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볼게요. 자, 다음 쪽으로 그러면 다시 한번 쓱 한번 훑어보시고요. 다음 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2번 보시면 지금 삼각형 ABC고요. B가 50도, C가 50도. 이거 무슨 삼각형이에요? 요 밑각의 크기가 서로 똑같아요. 그럼 얘는 무슨 삼각형? 이등변 삼각형이에요. 자, 이등변 삼각형이란 뭐냐? 두 변의 길이가 같은 삼각형인데 두 변의 길이가 같고 그 다음에 뭐야? 두 밑각의 크기가 같은 삼각형이 이등변 삼각형이에요. 그럼 삼각형 세 각의 합이 180도인데 여기 50도 50도니까 100도잖아요. 그럼 여기가 80도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이변하고 이변의 길이가 같아요. 그래서 답은 몇 번? 3번이 돼. 5cm. 그래서 이등변 삼각형이라는 거 여기 50도 여기 50도 되는 거 보고서 판단하실 수 있고 요 두 밑각이 50도 50도 똑같으면 얘를 만들어주는 요 옆에 있는 두 변의 길이가 어떻게 같다는 거. 그 다음에 꼭지각이 80도 된다는 거. 그쵸? 그거 생각해 주시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예요. 도형 문제가 고등과정에는 별로 없고 중등과정의 모든 도형들이 거의 대부분 나오기 때문에 도형에 대한 문제들을 한 번씩 풀어보시긴 할 텐데 지금 보시면은 지금 여기 앞에까지는 2학년 1학기 과정이고 여기부터는 이제 2학년 2학기 과정이에요. 그래서 지금 보면 중등 3년 과정의 문제들이 충실하게 적어도 한 두세 문제 정도는 꾹꾹 나오고 있어요. 세네 문제, 두세 문제는 아니겠고 6단원, 6학기니까 못해도 세네 문제는 나오겠네요. 세네 문제. 지금 그래서 여기부터는 이제 2학년 2학기 과정이고요. 자, 그 다음에 3번. 자, 직각삼각형 ABC에서 AB가 6, BC가 8, 그 다음에 여기가 빗변이거든요. 빗변이에요. 자, 여기가 90도가 되는 요 마주보는 변을 빗변이라고 하는데 직각삼각형에서 얘는 이거 피타고라스의 정리죠. 피타고라스의 정리인데
자, 여기 보시면 가장 빗변의 길이의 제곱이 나머지 두 변의 길이의 제곱에 합하고 이거를 제곱한 거랑 두 변의 길이의 제곱에 합하고 똑같아요. 무슨 얘기냐? 자, 여기 지금 빗변이 x죠. x랑 x 제곱한 거랑 x 제곱한 거랑 6의 제곱하고 8의 제곱 각각 제곱해서 더한 거랑 어떻게? 같다. 이게 피타고라스 정리예요. 빗변의 길이의 제곱이 나머지 두 변의 제곱에 합하고 어떻게? 같다. 그럼 x제곱은 6의 제곱 더하기 8의 제곱이니까 6의 제곱 얼마? 36. 8의 제곱 얼마? 64. 그렇죠? 그럼 요거 더해주면 100이 되겠네요. 그러면 x제곱이 지금 100이니까 x는 얼마가 되겠어요? 제곱해서 100 되는 애는 플러스 마이너스 10인데 지금 뭐예요? 이게 변의 길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나올 수 없잖아요. 그래서 답은 2번이 돼요. 2번. 그렇게 해서 빗변의 길이의 제곱은 나머지 두 변의 길이의 제곱에 합이 된다. 그렇죠? 두 변 길이의 제곱에 합이 된다. 자, x제곱은 여기 빗변의 길이의 제곱은 6의 제곱 더하기 8의 제곱 된다. 그렇죠? 그거 맞춰서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그렇게 해서 요거 피타고라스 문제는 꼭 나오니까 꼭 알아두시는 연습, 꼭 알아두셔야 되고 그 해당되는 문제를 한번 풀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4번 보시면 확률이에요. 확률은 어렵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크게 어렵다고 생각하실 건 아니고요. 진짜 어려운 문제들은 안 나오기 때문에 확률이란 개념은 전체 가지수에서 전체 가지수가 분모가 되고요. 그 다음에 요거 해당되는 사건의 가지수예요. 자, 왜 그러냐면 보시면 가지수 그렇게 나와 있는데 자, 지금 보면 포도맛 사탕 3개, 딸기맛 사탕 7개가 들어있는 주머니가 있다. 이 주머니에서 한 개의 사탕을 임의로 꺼낼 때 포도맛 사탕이 나올 확률. 그러면 사탕이 총 몇 개예요? 3개, 7개, 10개네요. 그럼 10분의 뭐가 나와야 돼요? 포도맛이 나와야 돼요. 포도맛 몇 개예요? 3개. 그래서 답은 1번이 돼요. 그래서 전체 사탕 10개 중에 포도맛 몇 개? 3개. 그러니까 얼마? 10분의 3. 만약에 딸기 맛이면 10분의 7이 되겠죠. 그쵸? 그거 이렇게 되는 거니까 크게 어려운 거는 아니에요. 전체 가지수분에 해당되는 사건의 가지수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쵸? 그렇게 해서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여기까지가 이제 2학년 2학기 과정이고 이제 여기서부터는 3학년 과정인데 자, 제곱근 나왔어요. 제곱근 요거 나오는데 이게 되게 쉽게 나온 편인데 왜냐면 이게 루트 3 되어 있는 거 그냥 문자로 생각하면 돼요. 6a 빼기 2a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6에서 2 빼주면 얼마예요? 4잖아요. 4a라고 똑같이 생각하시면 돼요. 대신에 뭐예요? a 자리에 뭐 넣어준 것 뿐이에요. 루트 3 넣어준 거예요. 6루트 3에서 2루트 3 빼주니까 얼마? 4루트 3. 6 빼기 3은 6 빼기 2니까 6 빼기 2는 4니까 그럼 4루트 3 답은 4번. 얘는 루트 3은 그냥 문자처럼 생각해 주셔도 돼요. 그렇죠? 그 얘기는 자, 앞에 있는 6에서 뒤에 있는 2를 빼주면 되니까 그게 얼마? 4. 그렇죠? 자, 그 다음에 16번. 자, 요거를 전개한 것은 전개라는 건 이 가로를 없애서 하나하나 곱해주는 거니까 자, 이렇게 곱하면 뭐야? x 곱하니까 x제곱. 이렇게 곱하니까 몇 x? 3x. 이렇게 곱하면 뭐가 돼요? 1x. 1x인데 1을 안 쓰죠. 그 다음에 1 곱하기 3이니까 얼마? 3. 그럼 얘는 x제곱에 4x에 여기 1이니까 1 더하기 3은 4잖아요. 그쵸? 거기에 3 되겠죠. 답은 몇 번? 4번이 되겠네요. 이런 형태로 하나하나 이제 요거는 곱해서 정리해 주시면 되는 거니까 크게 어렵진 않고 이거 좀 혼동될 수 있으니까 조금 띄워서 쓸게요. 이렇게 되는 거. 자, 요거 같은 경우도 지금 이렇게 하나하나 전개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자, 위에 다시 한번 보시면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두 밑변의 길이가 여기 두 밑각의 크기가 똑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얘는 무슨 삼각형? 이등변 삼각형이다. 자, 물론 여기가 60도일 때는 60, 60, 60 해서 정삼각형 될 거예요. 그거는. 근데 어쨌든 간에 두 밑각의 크기가 같으면 이 옆에 있는 요 변의 길이 얘랑 얘랑도 변의 길이가 똑같아서 O랑 X랑 같아져서 5가 된다. 그쵸? X는. 이게 무슨 삼각형이다? 이등변 삼각형이다. 자, 그 다음에 13번 넘어가시면 직각삼각형 나오면 뭐를 생각해 줘야 된다? 피타고라스. 특히 직각삼각형의 한 변의 길이를 구하는 형태면 전부 다 뭐를 거의 이용해 준다? 피타고라스 이용해 준다. 그래서 자, 빗변의 길이의 제곱, x의 제곱은 나머지 두 변, 6의 제곱 더하기 8의 제곱. 6의 제곱은 36, 8의 제곱은 64. 36 더하기 64니까 얼마? 100이죠. 그럼 제곱해서 100 되는 애는 플러스 마이너스 10인데 길이기 때문에 10이 된다. 그래서 답은 2번.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14번. 자, 확률 문제예요. 확률 문제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전체 가지수분에 해당되는 사건의 가지수가 돼요. 두 가지 다 구해 주셔야 되는데, 자, 사탕을 꺼내는 거잖아요. 사탕 3개, 7개니까 10개 중에서 포도맛 사탕이니까 그 중에 3개니까 10개 중에 3개. 그래서 10분의 3 해서 답은 1번 형태가 나오는 거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15번 같은 경우에는 6루트 3 빼기 2루트 3이니까 6에서 2 빼주면 얼마예요? 4죠, 4. 4에다가 루트 3 뒤에 붙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루트 3은 문자처럼 생각해 주시면 오히려 더 수월하게 풀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16번은 전개해 주는 거니까 자, x랑 x, x랑 x, x랑 3, x 2라고 x, 2라고 3 이렇게 곱해주면 x랑 x 곱하면 x제곱, 그렇죠? x랑 x 곱하면 x제곱, x랑 3 곱하니까 3x, 2라고 x 곱하니까 1x, 2라고 3 곱하니까 3. 그럼 여기 x제곱하고 3은 더 이상 똑같은 애가 없으니까 그냥 x제곱 3 써주시면 되고, 3x랑 1x랑은 3 더하기 1은 4니까 4x 이렇게 중간에 더해서 적어주시면 된다. 그렇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7번부터 위에 쭉 올라가시면, 자, 17번 2차 함수 문제예요. 여기까지가 아마 3학년 1학기 과정일 거예요. 자, 이 그래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위로 볼록하다. 자, 위로 볼록이라는 건 이렇게 된 게 위로 볼록이에요. 얘는 지금 아니에요. 1번 아니에요. 얘는 아래로 볼록이에요. 이 형태는 아래로 볼록이에요. 밑으로 볼록하잖아요. 아이고, 너무 여기 리을이 좀 이상하게 됐네요. 다시 써봐야 되겠네. 아래로 볼록. 아래로 볼록하여. 그렇죠? 그 다음에 1,1을 지난다. 자, 1,1을 낳는 건 x가 1일 때 y도 1 나와야 돼요. 1 넣어주면, 이거 x에다 1 넣어주면 얼마가 돼요? 2 빼기 2가 0 되는데요? 안 돼요. 그렇죠? 왜냐면 여기 1 넣어줬더니 뭐가 됐어요? 이 1,0이잖아요. 그렇죠? 틀렸어요. 자, 직선 x는 1을 축으로 한다. x는 1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 x는 1이라는 건 x값이 1인 거예요. 요 선이에요. 요선. 이 연두색 선인데 지금 축은 뭐예요? 축은 지금 얘잖아요. 어디 지나고 있어요? 0을 지나고 있어요. 이거 아니에요. 이거 0이 돼야 돼요. x는 0. x는 0 혹은 y축을 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답은 4번인데 꼭지점의 좌표는 여기죠. 지금 꼭지점. 제 아래에 여기 이렇게 바뀌는 형태, 좌우 대칭되는 요 점이 꼭지점인데, 요거 x가 뭐일 때? 0일 때고 y가 지금 얼마? 마이너스 2. 그쵸? 2차 함수 문제도 어려운 것들은 요거 지금 어려운 것들을 그렇게 묻고 있지는 않아요. 뭐 평행이동하는 것들 형태를 묻지는 않는데, 기본적으로 2차 함수의 그래프 해석하는 문제들, 그런 것들은 조금 어렵게 낼 수도 있으나 지금 아주 기본적인 내용들을 정확히 알고 있는지를 묻는 거기 때문에 요거 역시도 해당되는 부분에서 함수 부분이나 이런 것들, 방정식 함수나 이런 것들은 지금 학년마다 나오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충실히 좀 보시면
그나마 중학교 과정은 보다 더 쉽게 좀 정리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 이루어져 있다는 거 한번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18번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3학년 2학기 부분인데 지금 옆에 거가 좀 있어서 좀 잠깐 지울게요. 자, 요게 좀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왜냐면 sin b의 값은 이렇게 나왔어요. 자, sin 이게 삼각비인데요, 삼각비. 자, 삼각비는 직각삼각형 속에서 그 길이의 비를 표현한 거를 삼각비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사인이라는 애가 있고 코사인이라는 애가 있고 탄젠트라는 애가 있어요. 요것도 설명드리면 꽤나 긴데 일단은 얘도 형태를 기억해 주셔야 돼. 여기가 90도인 직각삼각형이에요. 요 반대쪽인 얘의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요 형태 왼쪽은 B고 오른쪽은 90도 있는 이런 직각삼각형에서 사인 B, 코사인 B, 탄젠트 B 얘의 포커스를 맞춘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가 90도이고 그렇죠? 그러면 사인이라는 건 이렇게 됐을 때 용어를 볼게요. 자, 얘는 밑변이에요. 삼각형의 밑변. 자, 얘는 삼각형의 높이가 되겠죠. 여기 높이. 그 다음에 얘는 빗변이에요. 아까 전에 보셨죠? 자, 이렇게 돼 있는 건데 이게 A, B, C는 바뀔 수 있어서 그래요. 그리고 숫자도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숫자로 외우라는 게 아니라 얘는 여기가 B니까 여기 sin B, 코사인 B, 탄젠트 B 쓴 거지. 여기가 만약에 A면 요 sin A, 코사인 A, 탄젠트 A 써주시면 돼요. 자, sin B 형태, sin 값은 뭐냐면 빗변분의 높이에요. 자, 빗변분의 높이에요. 그럼 여기 숫자로 보시면 뭐예요? 13이 여기 있고 5가 여기 있죠. 그럼 얘는 13분의 5예요. 답은 1번이 되는데 일단은 그거는 그거고 일단 정리를 한 번 더 계속 해볼게요. 자, 코사인은 뭐냐면 빗변분의 밑변이에요. 자, 빗변분의 밑변이에요. 요거 분의 요 밑에예요. 그쵸? 그 다음에 탄젠트는 뭐냐면 밑변분의 높이예요. 밑변분의 높이. 이거는 숫자로 바뀔 숫자나 ABC나 이런 걸 외워봤자 소용이 없는 게 숫자도 바뀌고 ABC도 바뀌기 때문에 이 형태를 기억하셔야 돼요. 자, 사인은 빗변분의 높이, 코사인은 빗변분의 밑변, 그 다음에 탄젠트는 밑변분의 높이가 돼서 얘 있는 숫자대로 적어주면 일단은 여기는 얼마가 되겠어요? 얘는 지금 빗변이 13이고 밑변이 10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탄젠트는 뭐예요? 12분의 5가 되겠죠. 그렇죠? 요거는 참고적으로 알아두신다. 이런 게 있다는 정도만 아시고 사실상 이거 말고도 할 게 많기는 하나 아주 기본적인 내용들이 나오기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문제들을 계속 한번 풀어보셔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지금 이것뿐만 아니라 모든 것들이 지금 뭐예요? 다 아주 기본에 충실한 문제들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내용이 좀 많아서 그렇지 요거 하나하나 좀 따져주는 연습을 하시면 충분히 다 풀 수 있다는 거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삼각비라는 거 직각삼각형 내에서 길이의 비라고 보시면 돼요. 자, 사인은 빗변분의 높이, 코사인은 빗변분의 밑변, 탄젠트는 밑변분의 높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것들을 길이의 비로 표현해 준다. 자, 비율로 표현한다 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저거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어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요런 게 있다는 정도만 한번 보시고 본격적인 아직 시작은 안 한 거기 때문에 그거 관련된 문제들을 정리해서 다시 한번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9번 보시면 자, 지금 원과 접선이란 것들이 나오는데 요 원 밖에 요 한 점에서 원이 한 점까지 이렇게 쭉 요 선 거준 거 한 점에서 만난 요 선을 접선이라고 그래요. 그럼 얘도 접선이고 쭉 이렇게 된 얘도 접선이에요. 그런데 자, 이 똑같은 원에 이렇게 한 점에서 그은 두 접선의 길이는 어떻게 서로 같아요. 그래서 답은 6이 되는데 왜 그러냐? 자, 이게 원이기 때문에 요 원의 중심으로부터 한 점까지의 거리가 지금 여기 뭐냐면
반지름이 되겠죠. 얘네들은 반지름이라서 서로 같을 수밖에 없어요. 반지름. 그런 다음에 요 원의 중심으로부터 원까지 이렇게 접선 사이가 여기 항상 몇 도로 만나요? 90도로 만나요. 얘는 접선하고 원의 중심에서 이렇게 그은 선하고는 90도로 만나요. 그렇게 되면 자 여기 중간에 쭉 이어준 무슨 삼각형이 돼요? 이거 위에도 여기 직각인 삼각형, 밑에도 직각인 삼각형, 직각삼각형이 돼요. 둘이. 그렇게 되면 일단은 요 변 같죠? 요 지금 반지름 같죠? 요 변이 같고 반지름 둘 다 같죠? 그 다음에 요 각이 같죠? 그러니까 뭐예요? 얘는 RHS라는 합동에 의해서 직각삼각형 합동 조건에 의해서 둘이 요 밑에 있는 직각삼각형은 요 위에 있는 직각삼각형하고 합동이에요. 그거 그렇게 그러니까 뭐 그렇게까지 자세하게는 지금은 안 하겠지만 요렇게 RHS라는 합동에 의해서 결과적으로 아셔야 될 게 요 길이랑 요 길이랑 어떻게 같다. 그래서 두 길이의 합이 10이니까 반반 나눠 가지니까 뭐가 된다? 6이 된다. 그렇죠? 거기까지 자 보시면 되고요. 20번 다음 중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산점도는 자 양의 상관관계니까 양의 상관관계는 같이 커지는 거예요. x가 커지면 y도 커져야 돼요. 그럼 어떤 관계냐면 지금 x가 커지고 y도 커지니까 뭐야 둘 다 지금 이렇게 올라가는 형태가 돼야 돼요. x는 왼쪽으로 가려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려고 y는 아래에서 위로 가려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이거 동시에 그렇게 되는 경우는 이렇게 되는 게 답이죠. 그래서 답은 1번이고요. 자 3번하고 4번은 상관관계가 없는 형태예요. x랑 y랑 뚜렷한 상관관계가 없는 형태고 2번은 뭐예요? 음의 상관관계예요. 무슨 얘기냐? x는 커지는데 y는 밑으로 내려가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렇죠? x가 커지면 커질수록 y는 밑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음의 상관관계가 되고 x가 커짐에 따라서 y도 커지기 때문에 뭐예요? 1번이 양의 상관관계. 얘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고 산점도가 별게 아니라 어떤 수치들을 가지고 있는 것들을 이렇게 점으로 찍어서 표현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점이 몰려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수치를 점을 찍어서 표현해 주면 어떤 경향성을 갖지 뭐 증가 전부 다 같이 증가한다든지 x랑 y랑 같이 증가한다든지 x랑 y랑 무관하든지 x랑 y랑 어떻게 x는 커질 때 y는 감소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차단할 수 있는 것들을 점으로 표현한 그림이 산점도고요. x 커질 때 y가 또 동시에 커지는 건 양의 상관관계. x가 커지는데 y는 감소하는 형태는 음의 상관관계. 지금 얘 같은 경우 y는 일정한데 y는 y값은 별 차이가 없잖아요. 그렇죠? x값의 변함에 따라 y가 일정한 관계 그럼 아무 관계 아닌 거고요. 얘도 x값이 일정한데 y가 변하잖아요. 얘도 아무 관계가 없는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x랑 y랑 상관관계가 아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런 것들을 지금 한번 봤고요. 지금 여기 같은 경우도 2차 함수부터 요 끝부분까지는 전부 다 3학년 내용인데 기본적으로 2차 함수는 기본적으로 꼭지점이 제일 중요해요. 꼭지점이라는 건 이렇게 아래로 볼록 형태에서 이렇게 좌우가 바뀌게 되는 요 점이 꼭지점이 되는데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는 0,-2 그래서 지금 1차 함수든 2차 함수든 뭐 1학년 정비례 반비례든 전부 다 뭐예요? 그래프를 정확히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점에 잡혀 있는 거 그거를 제대로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지금 아래로 볼록이고요. 그 다음에 1,0을 지나고 있다고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축은 여기 y축이죠. 축의 방정식이라고 얘기하는데 얘는 y축이고 y축은 x는 0이라고 적어줄 수 있다. 그래서 꼭지점 0,2가 답이 된다는 거 보시면 되고요. 18번 같은 경우 삼각비 문제는 조금 얘도 하려면 좀 양이 많기는 해요. 근데 뭐 지금 기본적인 내용만 우선 먼저 설명해 드리면 삼각비라는 건 이 직각삼각형 내에서의 길이의 비율을 나타내 주는 게 삼각비인데 다시 한번 보시면 이게 어렵다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왜냐면 사인, 코사인, 탄젠트가 거의 본 적이 없잖아요. 이게 사인이고요. 코사인이고요.
탄젠트예요. 여기가 A가 될 수 있고 B가 될 수 있고 C가 될 수도 있는데 지금 그 A, B, C를 정하는 건 어디에 있는 거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른쪽에 직각이 있고 왼쪽에는 요각의 입장에서 얘기해 줘야 돼요. 요각의 입장. 그래서 얘는 지금 오른쪽에 90도가 있고 왼쪽에 B라는 각이 있기 때문에 얘를 그래서 B를 다 쓴 거예요. 그 다음에 요거 용어 정리해주면 얘는 B변이고요. 얘는 밑변이고요. 얘는 높이에요. 그래서 사인은 B변분의 높이. 코사인은 B변분의 밑변. 탄젠트는 밑변분의 높이에요. 이렇게 되는 거니까 요거 맞춰서 숫자를 써주시면 돼요. 그래서 얘는 지금 B변이 얼마 13이고 높이가 5. 그래서 13분의 5 답 1번이고요. 코사인 B는 13분의 얼마 12. 그 다음에 탄젠트는 12분의 5 이렇게 되겠네요. 그렇죠? 그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요거 하는 형태를 잘 기억을 하고 계셔야 돼요. 형태를 기억하셔야지 ABC 외워봐야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된다는 건 삼각비에 대한 아주 기본적인 내용에 대한 문제가 나온 거니까 확인해 보시고요. 이것도 정리를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9번 같은 경우에는 원 밖에 한 점에서 원이 한 점까지 이렇게 쭉 한 점에서 만나는 요선은 이게 뭐라고요? 접선이에요. 접선. 그럼 이렇게 두 개의 접선은 어떻게 서로 길이가 같다. 그렇게 해서 두 접선의 합이 10이란 얘기는 하나씩 해주면 몇 cm가 된다? 6cm가 된다. 그쵸?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양의 상관관계 20번.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x가 증가할 때 y도 증가하는 요런 1번 형태의 꼴이 양의 상관관계, 2번 형태의 꼴은 음의 상관관계, 3번하고 4번은 x랑 y랑 상관관계가 없어요. 왜냐면 x가 변하든 y가 변화하든 x든 y든 또 일정한 값을 갖기 때문에 서로 연관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20번까지 한번 풀어봤고요. 지금 전반적으로 그 1, 2, 3학년 6학기의 내용들이 충실히 다 단원별로 다 들어와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좋은 점수를 받으시려면 그 6학기 내용들을 완벽히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는 다 숙지하고 계셔야 되고요. 어느 정도 숙지하고 계시면 문제는 조금 더 쉽게 풀 수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일단은 지금 이런 게 정도 있다는 정도 소개 차원에서 보여드린 거고요. 실질적인 내용은 단원별로 아마 나눠서 수업을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거 준비를 좀 하시면 8월 달에는 좋은 결과를 얻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